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제가 마지막 영상 올린 게 거의 8달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몇 분이 석사 유학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이제야 영상으로 찍게 되었네요. 첫 번째 질문 먼저 볼까요? 이거는 제가 댓글을 따로 달아드리긴 했는데, 올해 수능을 치고 대학을 들어가는 고3입니다. 미국 대학원 진학 시 대학교 학점이 많이 중요한가요? 제가 가는 학교가 서울 상위권이 아닌데, 상위권 대학을 진학한 후에 미국 대학원 과정을 노려보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로, 미국 대학원 진학 시 학교 학점이 중요할까요? 저는 몰라요. 왜냐면 저는 이제 그쪽에 어플리케이션을 내는 입장이었지,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스크리닝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잘 모르지만, 근데 약간 이건 다 상대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이런 성적표 말고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GMAT 성적도 있고, 뭐 학업 계획서, recommendation letter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성적이 중요는 하겠지만 학교마다 어떤 정량적으로 뭐 이거 밑은 아닌 것 같아라고 할 수는 있겠죠. 만약에 학점이 낮으시다면은 다른 걸로 잘 보완을 하시고 하향 지원을 하는 것도 좀 좋겠죠. 안전방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위권이 아닌데 상위권 대학을 진학 후에 대학원 과정을 노려보면 좋을까요? 일단 이거의 답변은 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고 얼마나 많은 대학교가 있어요. 그쵸? 물론 당연히 이제 막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대학에 가면은 뭐 이렇게 메리트는 있겠지만은 뭐 이거 내가 모르는 학교인데 하고 막 탈락시키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대학을 한 조금 레벨업을 해야 미국 대학원에 갈 수 있을까? 네,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자금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질문 주신 분은 비용을 뭐 대학교 1, 2, 3학년에 아르바이트로 돈 모으고 4학년에 취업을 해서 돈 번 걸로 충분하냐? 취업한 뒤 몇 년을 해야 자금이 충분하냐?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셨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학 관련해서 투이션 뭐라고 하죠? 등록금. 이제 대학교 등록금이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생활비가 있을 텐데 일단 대학교 등록금은 달러가 강세여가지고 좀 비싸죠. 이것도 당연히 뭐 학교마다 케바케인데 그래서 제 추천은 심화적으로 공부를 하고 뭐 박사까지 생각이 있으시면은 그런 분들은 해당이 없지만 만약에 내가 정말 유학을 가는 게 미국이든 어디든 커리어를 쌓는 거에 대한 스태핑 스톤으로 생각을 해서 투자 개념으로 이제 하는 거라면 당연히 그 조금 더 짧게 가는 게 생활비가 덜 들어서 좋겠죠? 비용적으로. 그리고 좀 더 효율적이고, 왜냐면 빨리 이제 대학원을 끝내고, 이제 잡을 서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년짜리 프로그램들이 요즘 많이 나와 있어요. 저도 1년 프로그램으로 갔거든요. 근데 1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대학원 수업을 원래 듣는 거에 절반을 듣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빡세게 2년 들을 수업들을 다 듣고 이제 졸업을 하는 게 1년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좀 칠하진 않았어요. 되게 막 전투적으로 수업도 많이 들어야 되고 과제도 너무 많고 근데 또 막 인턴이랑 구직도 해야 되고 해서 되게 빡센 1년이지만 커리어를 쌓는데 좀 최적화된 비용을 좀 최적화하고 싶으시다면 1년 프로그램을 추천을 드리고 지금까지는 투이션 관련된 부분이었고 이제 생활비 관련해서는 사는 지역에 따라서 되게 차이가 커요. 예를 들어서 뉴욕이나 이제 뭐 LA, 샌프란시스코 같은 좀 도시 렌트가 무지무지 비싸겠죠? 저도 이제 LA를 전 석사를 갔었는데 했을 때 방 두 개인 기숙사 같은 데에서 방 하나를 두 명이서 썼었어요. 방 하나에 침대가 이제 두 개였는데, 그 침대 하나 하고 이제 뭐 화장실이랑 그런 거 다 쉐어하는 건데, 2019년 정도 당시에 1,300달러? 그 정도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그 에피소드가 좀 있는데, 근데 너무 안 맞아서 제가, 그럼 이럴 거면 혼자 살겠다 해서 LA 다운타운에 스튜디오를 구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좋은 스튜디오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것도 거의 한 비슷한 돈을 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한적한 곳에 있는 대학교들은 그래도 조금 렌트가 싸겠죠. 그래서 리빙 코스트가 훨씬 적게 들 거고 혹시 마케팅 석사인 경우 취업이 많이 어렵나요? 이거는
특정 과가 취업이 힘들다라고는 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미국 취업에서 되게 중요한 거를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능력 중요하죠. 근데 비자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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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또 요즘 지금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돼가지고 막 지금 학생 비자 완전 때려잡고 있잖아요. 아, 나 이렇게 말하면 나중에 검열되려나? 근데 아무튼 비자가 중요한 이유는 비자라는 건 내가 이 나라에 합법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에 대한 이제 증명이잖아요. 근데 보통 미국 대학교나 이제 석사를 졸업을 하면 보통 1년의 비자가 나와요. 그걸 이제 OPT라고 하거든요. 근데 STEM Certified 된 그런 학과 프로그램을 졸업을 하면 3년의 OPT가 나와요. 그걸 STEM OPT라고 합니다. 이 둘의 차이가 되게 크고 사실 이게 취업에 미친 영향이 조금 있을 거예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해를 해야 될 거는 OPT와 STEM OPT가 있다. 그러면 1년이랑 3년 있는데 어쨌든 그거 다 만료되면 고국으로 돌아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보통 그 OPT 기간 동안에 H1B라는 로터리를 돌립니다. 추첨식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운이 좋으면 올해 한 방에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세상 일이라는 게 내 맘대로 되지 않죠. 그래 한 방에 사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또 H1B는 뭐 평생 쓸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H1B는 보통 이제 3년 연장을 하면 6년 정도 이제 지낼 수 있는데 보통 그 순간에 그렇게 하면서 영주권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게 permanent residence card 그러니까 내가 영구히 있을 수 있는 어떤 무제한 비자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영주권을 이제 갖기 위한 그 여정이 이제 OPT 보통 이제 뭐 H1B 그렇게 가죠. 스텝 OPT 하는 동안 영주권을 해서 되는 사람들도 덜어봤어요. 근데 이제 보통 회사 폴리시가 이제 H1B가 돼야지 보통은 H1B를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1B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 비자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냐고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OPT와 스템 OPT의 차이가 커요. 왜냐면 H1B가 될 수 있는 확률의 차이가 달라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원점으로 돌아오자면 마케팅 석사면 해외 취업이 어렵나요? 미국 취업이 어렵나요? 아니요. 이거는 내가 마케팅이든 뭐든 간에 내 전공이 스템 서티파이드면은 조금은 비자적으로 좀 유동적이고 그런 가능성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취업이 되냐 안 되냐는 본인의 몫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비자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 그래서 마케팅 자체 그런 문과죠. 문과면은 조금 힘드냐 근데 이것도 정말 나름인 것 같아요. 저는 마케팅 석사이긴 했지만 저는 애널리틱스 심화 전공을 해서 스템 전공으로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케팅 애널리틱스로 조금 방향을 잡아서 지금은 현재 샌프란시스코 테크 회사에서 마케팅 애널리스트로 일을 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오자면 마케팅 석사면 취업이 힘드냐? 그런 건 아니지만 스템 전공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확률의 게임이 달라질 수 있고 나의 어떤 밸류 포지셔닝에 따라서 취업은 달라질 것 같긴 해요. 다음에는 한번 따로 해외 취업 관련해서 다시 Q&A를 해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해외 취업 관련된 거 궁금하신 게 밑에 댓글 달아주시고 근데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사실은 지금은 좀 취업이 제가 졸업했었던 2020년 그때 이제 코로나 한창이었댔죠. 그때보다는 확실히 힘든 것 같긴 해요. 이건 제 생각이지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AI로 인해서 지금 대체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롤도 그렇고 뭐 제가 있는 애널리틱스도 그렇고 롤을 많이 오픈을 안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관세랑 플러스 이민 정책이 자꾸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 보수적으로 롤을 오픈하고 롤은 그렇게 미국 취업 상황이 좀 좋지는 않은 것 같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뭐 단 이제 테크 뭐 국한이긴 하지만 그 다음 질문은 GMAT 얼마나 공부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GMAT 얼마나 공부했죠? 3개월? 한 3, 4개월? 3.5개월? 아니다. 3개월 봤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요즘 GMAT 공부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포맷이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공부했을 때는 한 2019년쯤이어서. 또 다른 질문이 영주권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저는 영주권을 해결 중인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도 지금 회사 스폰을 받고 있고 특히 오래 걸리고 있어서 이것도 정말 운빨이거든요. 진짜 빨리 받으면 1년 반, 2년 안에도 받는 분들 있는데 저는 유독 오래 걸리네요. 근데 지금 좀 마음을 놓긴 했어요. 영주권이 있으면은 미국에서 지내기는 편하겠죠? 왜냐면 H1B의 뭐 문제점이라기보다
특징 중에 하나로는 이거는 회사가 스폰을 해줘야 내가 추첨제에 들어가고 그 H1B를 받을 수 있는 거라서 네, 저는 잘리면 60일 안에 새로운 직장 구해야 되고 못 구하면은 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회사에 많이 묶여 있는데 이제 영주권을 하면은 내가 지금 일을 안 해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뭐 영주권이 있으면 좋죠? 영주권 갖고 싶습니다. 비용 관련해서 또 다른 분이 학비 관련해서 장학금 기회나 학교 근무 기회가 많은지 평균 얼마 정도 받는지에 대해서 달아주실 수 있을까요? 미국 대학이 좀 자국민들을 더 이렇게 장학금을 준다고는 들었는데 저 같은 인터내셔널 친구인데 장학금 받고 뭐 그런 친구도 있어서 장학금 기회는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얼마나 받냐 제가 받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근무 기회가 맞는지 학교 근무 기회는 있긴 있어요. 과사에 이제 뭐 행정 처리하는 걸로 과 같이 이제 하는 친구들도 받고 아니면은 이제 졸업하기 전에 인턴십을 하면서 이제 돈을 받기도 해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 2학년이 되었고 졸업 후 취준이 아닌 대학원이 가고 싶은데 대부분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수라 하더라고요. 경력 없이도 대학원에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갈 수 있습니다. 미국은 경력이 상향 평준화되는 추세예요. 워낙 대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인턴 경력이 있어도 풀타임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대학원으로 좀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더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그래서 대학원을 많이 가는데 그러면 이제 경력이 없잖아요. 그래도 요즘 대학원 추세가 경력이 없어도 받아준 것 같고 그런데 MBA 같은 경영대학원, 그러니까 실무 위주의 그런 대학원들은 경력을 당연히 보겠죠. 왜냐면은 경력 없이, 실무 경험 없이 경영이나 비즈니스를 논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딱 2년을 채워야 막 받아주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제 주변에서도 그렇게 경력이 길지 않은데 MBA 간 친구들이 있는 거 보면은, 네,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짧은 Q&A를 이렇게 해봤고요. 커피챗을 해볼까요? 지금 갑자기 생각난 아이디어긴 한데 커피챗을 일단은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볼게요. 취업이나 뭐 미국 사는 거 관련해서 가끔 떠들고 싶으면 또 켜서 오겠습니다. 아무튼 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어떻게 마무리하죠? 나 진짜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에 만납시다. 안녕.